레드윙스님 번역의 크리피파스타 괴담 사과의 편지. 한 편지가 어느 버려진 사무실 건물의 4층에서 보안 카메라 테이프 2개와 함께 발견되었다. 그 건물은 노스다코타주의 어느 숲 깊은 곳에 있었는데 시에서 다시 소유권을 획득해 수리한 뒤 한 소프트웨어 회사에 팔렸다. 테이프와 파일은 버려졌고 얼마 후 쓰레기 더미 속에서 도난당했다. 지금 어디에 있는지는 알 수가 없다. 그 편지는 2년 넘게 실종 상태인 리처드 뱅크스 박사가 쓴 편지였다. 이것은 사과의 편지이다. 나는 이미 3사람을 죽게 했다. 그리고 분명 더 많은 사람들이 죽을 것이다. 미안하다. 진심으로. 10년 동안의 초자연적 현상 연구가 쓰레기통에 던져졌고 우리의 혁신적인 프로젝트는 사라졌다. 이야기가 다른 방향으로 흐르기 전에 처음부터 이야기를 시작하고자 한다. 대학원을 막 졸업하고 취직이 되지 않던 우린 금세 박사학위만 가지고는 과학 선생님이 될 수 없음을 깨달았다. 그때 내 친구 제임스 웰든이 어떤 아이디어를 들고 왔다. 우리 4사람은 초자연적 현상에 관심이 많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에서도 제임스는 열성적인 편이었다. 그는 러시아에서 과학자들이 그림자 인간이라는 무언가를 불러낼 수 있게 되었다는 연구를 보여주었다. 처음에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를 의심했지만 모두들 이 연구에 호기심이 생겼다. 연구 파일엔 공공의 안전을 위해 그림자 인간을 불러내고 통제하고 연구하는 방법에 관한 상세한 설명이 있었다. 물론 다시는 되풀이하고 싶진 않지만 약간의 운이 따라 우리는 마을에서 꽤나 멀리 떨어진 사무실 건물을 얻었다. 연구실을 준비하고 3주 뒤 우리는 의식을 시작했다. 관찰실에 칠흑 같은 형체가 나타났을 때 내 안에 있는 과학자로서의 본능은 큰 충격을 받았지만 나머지 셋은 몹시 불안한 모습이었다. 그림자 인간은 그야말로 소름 끼치는 존재였다. 내 앞에 있는 그것은 인간과 비슷한 모양이었지만 연기로 만들어진 것만 같아 손을 대도 인식할 수 없을 것 같았다. 우리는 이 형체에 대해서 수많은 실험을 했다. 하지만 그림자 인간은 어떠한 자극에도 반응하지 않았다. 열기, 냉기, 빛, 어둠 모든 자극을 주었지만 반응은 없었다. 그래도 아무런 변화가 없다고 할 수는 없었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림자 인간은 점차 형체를 갖기 시작했다. 그리고 형체는 점점 굳어지더니 완전히 고정된 모양이 되었다. 그림자 인간이 진화함에 따라 나의 두려움이 커졌다. 점점 인간과 비슷한 모습이 되어가고 있었다. 제임스는 그림자 인간이 우리의 모습을 복제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했다. 물론 사람과 비슷한 모양을 나타내곤 있지만 완전하진 않았다. 그림자 인간의 팔과 다리는 엉망이었다. 마치 여러 조각으로 부서졌다가 제대로 짜맞추진 못한 모습이었다. 우리 가운데 행동심리학을 공부한 제인 애덤스는 이미 그림자 인간에 대한 논문을 쓰기 시작했다. 우리는 그녀에게 누구도 이를 믿지 않을 것이고 그녀의 커리어에 해만 끼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녀는 신경 쓰지 않았다. 이 상황을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이상하다는 사실에 우리 모두 눈이 멀었던 것 같다. 며칠 후 나는 관찰실에 홀로 있었다. 내가 나갈 때 문을 잠그기로 하고 밤 늦게까지 머물러 있었다. 그림자 인간은 내가 혼자인 것을 알고 있었다. 나와 그 사이에 있는 유리벽으로 다가오더니 앙상하고 난도질된 손가락을 갖다 대었다. 불이 꺼졌다. 컴퓨터가 켜지는 것을 보니 전기가 나간 건 아니었다. 하지만 아무리 애를 써도
불이 켜지지 않았다. 이상하게 들리겠지만 나는 그림자 인간이 영리하다고 생각했다. 어둠 속에서 그를 보는 것은 불가능했고 그림자 인간은 그걸 원하는 듯 했다. 내가 돌아서 두꺼비 집으로 향하자 그림자 인간이 유리벽에 몸을 던지기 시작했다. 격렬한 충돌음이 어두운 방에 울렸다. 나는 황급히 건물 밖으로 나가 다음날 해가 가장 밝은 정오가 될 때까지 다시 들어가지 않았다. 그날 밤의 일과는 별개로 그림자 인간의 실험은 잘 진행되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제임스가 새벽 3시에 우리를 연구실로 불렀다. 그는 나머지 2사람을 관찰실로 보냈다. 눈앞에서 여러 장의 문서들을 내던지고 있던 제임스는 두려움에 떨고 있었다. 우린 끝났어. 나는 몇 장 주워 훑어보았다. 온통 러시아였기 때문에 한 글자도 알아볼 수가 없었다. 나는 그에게 뭐가 문제냐고, 이 문서들은 뭐냐고 물었다. 그는 러시아에서 그림자 인간을 연구하던 과학자들이 내놓은 문서라고 했다. 지금은 모두 죽었어. 마을 전체가 사라져버렸다고. 그는 그들이 실험을 한 지 2주가 지나고 그림자 인간의 변화를 알아챘다고 이야기했다. 점점 사악함을 품기 시작하더니 이윽고 사라졌다는 것이다. 우리의 실험도 며칠 있으면 2주가 된다. 제임스는 이 문서들이 그림자 인간에 관해 내놓은 마지막 문서라고 설명했다. 그리고 그림자 인간이 여러 차례 과학자들을 해치려 했다고 말했다. 물리적인 공격은 그림자 인간이 연구진들을 핥히는 등 조그맣게 시작했다가 빠르게 그 강도가 세져 결국 과학자 한 명이 병원으로 실려갔다는 이야기다. 아직 시작에 불과하다는 듯 제임스는 말을 이어갔다. 분명 우리 연구실보다 보안시설이 잘 돼 있을 러시아 연구소를 그림자 인간이 탈출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는 어떤 신문 기사를 탁자 위에 올려놓았다. 텅 빈 연구실에서 6명의 과학자가 죽은 채로 발견되었다는 러시아 신문이었다. 그들은 몸이 찢어진 채로 발견되었고 경찰은 동물에 의한 공격이라고 판단했다. 이제 이걸 봐. 제임스가 다른 신문 기사를 건네주었다. 연구소 주변에 있는 마을의 모든 사람들이 비슷한 모습으로 죽었어. 나는 내 앞에 있는 신문 기사를 바라보았다. 제임스의 이야기를 믿고 싶지 않았다. 우리가 무슨 짓을 한 거지? 어쩌면 우리는 러시아의 실험을 따라하기 전에 그 결과를 기다렸어야 하지 않았나 싶다. 우리가 그곳을 떠나야 했다. 나는 다른 주에 있는 가족들에게 갈 생각이었지만 제임스는 우리가 그림자 인간을 없애야 한다고 했다. 망설임 끝에 나는 그의 생각에 동의했다. 다른 사람들을 죽게 내버려 두는 것은 옳지 않다는 생각이었다. 하지만 제임스에게 이틀 내로 그림자 인간을 죽이지 못하면 떠나자고 약속했다. 제임스도 이에 동의했고 설득 끝에 다른 2사람도 동의했다. 하지만 그 무엇으로도 그림자 인간을 죽일 수 없었다. 총, 칼, 독약, 심지어 살충제까지 써봤지만 소용이 없었다. 그림자 인간의 분노만 키운 셈이었다. 다음날 아침 우리는 연구소를 떠나기로 결심했다. 그림자 인간에 대한 모든 데이터를 모아 탁자 위에 두었다. 언젠가 이 건물이 팔리면 누군가 이 데이터를 발견하고 믿게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었다. 우리가 떠나려 했던 그 순간 관찰실 문이 날아가며 벽과 부딪힌 뒤 바닥에 널브러졌다. 우리는 비상구를 향해 전속력으로 도망쳤지만 빠져나온 것은 나와 제임스뿐이었다. 건물 밖으로 나온 우리 둘은 비명소리를 들었다. 소리는 갑작스럽게 멈추었고
나와 제임스는 그곳을 떠났다. 그림자 인간이 우리에게 오지 않기를 바라며. 이틀 후 돌아온 우리는 벽과 바닥에 묻은 제인의 유해를 발견했다. 네 번째 멤버인 리사 알트만은 5층 창문을 통해 관찰실을 빠져나가려고 했다. 제인에게 일어난 일을 보았다면 분명 도망쳐야 했을 것이다. 이것은 사과의 편지이다. 그림자 인간은 실수였고 나는 우리가 잘못했다는 것을 분명히 인정한다. 지난 며칠간 인터넷을 샅샅이 뒤져보았지만 어디에도 그림자 인간에 관한 이야기는 없었다. 다행히 그를 불러낼 정도로 어리석은 건 러시아 과학자들과 우리뿐인 것 같다. 어제부터 제임스가 연락이 되지 않는다. 그림자 인간이 그를 잡아갔다. 다음은 내 차례임을 알고 있다. 따라서 이 편지를 남긴다. 처음부터 그림자 인간은 내게 불안감을 안겼다. 나는 항상 그것이 두려웠다. 제발 이런 일을 할 때에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길 바란다. 잠시 동안만이라도 그로 인한 결과를 생각해 보길. 안녕히, 리처드 뱅크스. 첫 번째 테이프는 뱅크스 박사가 이야기한 관찰실에 벽면에 설치된 것으로 추정되는 카메라의 영상이었다. 네 사람이 유리벽 너머 공간을 보고 있었다. 영상의 화질은 조악했지만 그 안엔 5개의 초가 흐트러진 고철더미 주변을 둘러싼 채 놓여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 가운데 3개에만 불이 꺼져 있었다. 유리벽 뒤 방 한가운데에서 어떤 형체가 나타난다. 지륵같이 어두운 것이 뱅크스 박사의 설명과 완전히 일치한다. 과학자들은 관찰실 안에서 완전한 침묵 속에 있는 형체를 목격하자 흥분하는 모습을 보인다. 모두들 미친 듯이 무언가를 기록하고 사진을 찍는다. 과학자들의 실종을 조사한 후 경찰이 갖고 있다가 내버린 두 번째 테이프에는 그림자 인간이 탈출한 것으로 생각되는 그날 밤의 영상을 담고 있다. 첫 번째 영상과 동일한 카메라가 찍은 것으로 보인다. 4명의 연구팀이 유리벽 너머의 그림자 인간을 조심스럽게 바라보고 있다. 그림자 인간이 잠시 사라지는 듯 하더니 이코 스스로를 단단한 강철문에 내던지자 문의 경첩이 떨어져 나간다. 문은 관찰실 밖에서 5피트 정도 떨어진 바닥까지 날아갔다. 리처드 뱅크스와 제임스 웰드는 밖으로 도망치고 사라 알트만은 억지로 창문을 연 뒤 그대로 뛰어내린다. 제인 애덤스는 관찰실 한가운데 홀로 얼어버린 듯 서 있었고 그림자 인간은 잠시 멈춘 다음 제인에게 달려들었다.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팔과 다리 역시 우스꽝스럽게 흐느적거리지만 과학자들이 바라던 대로의 움직임은 아니었다. 그림자 인간은 제인의 몸을 찢은 뒤 살점을 벽으로 내던졌다. 그런 뒤 관찰실을 지나 열려있는 문을 지난다. 나가는 동안 그림자 인간의 시선은 줄곧 카메라를 향하고 있다. 주변 지역 경찰들의 동물 공격 및 이상한 형체 목격 관련 보고가 급증했다. 리처드 뱅크스 박사는 물론 살아있을지도 모르는 동료들의 행방은 알려지지 않았다.